자, 이번 수업은 카파 플라닛이라는 수업인데 앞에서 우리가 카파 스텔라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릿이라는 개념과 메타 템플릿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우고 그것이 앱 템플릿으로 어떻게 넘어가는 건지, 내가 앱을 만들었는데 내 앱이 개별화돼서 사용될 수 있게끔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성을 해주는 건데, 메타 템플릿은 카파 1.0에서 굉장히 많이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막 모형을 만들어서 찍어내는 개념 있죠. 인스턴스를 찍어내는 모형은 이제 그 생성하기 위한 모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뭘 만들어서 생성되는 것은 인스턴스라고 그러고 생성자를 제너러티브 모형이라 그래요. 그래서 문학 모형, 뭐 붕어빵 찍는 거랑 비슷해요. 오징어 게임 하면 요거 틀 만들어 놓고 틀로 계속 찍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모형이라고 한다는 거 알고 계시고, 뭐 이건 뭐 1.0에서 했는데, 이제 모형을 또 만드는 것을 메타 템플릿이죠. 모형을 누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형에 대한 또 모형을 만들어 주는 것을 메타 템플릿이라고 그러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한 모형의 상위 단계를 메타 템플릿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면 뭐 좋다, 뭐 그리고 온톨로지 모형을 만들면 메타 템플릿이 된다, 뭐 이런 거는 그 카파 1.0에서 한참 다뤘는데,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 있죠. 처음에 이야기했던 하나를 만들고 나서 토폴라지 연결시키는 것을 토폴라지컬한 형태로 만든다. 이거를 뭐 카파 스텔라라 그런다고 그래서 F 패밀리가 네트워크로 만든다고 했는데, 다른 종류도 있어요. 뭐냐, 뭘 하나나 만들어 놓고 걔가 이제 그것의 어떤 다른 변종을 만드는 게임 있죠. 요거를 이제 그 뭐 hierarchical, 뭐 subsumption hierarchical이라고 용어를 부르고 그렇게 만드는 게 있어요. 오늘은 메타 템플릿은 이쪽에 있는 이야기고, 요거를 템플릿 앱 혹은 카파 플래닛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스텔라라고 부르고, 이제 그거를 만드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이미 다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요거 만드는 거예요. 메타 템플릿 앱. 요거 두 개가, 요거는 스텔라, 플래닛 이렇게 부르고, 요거는 갤럭시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인터 앱 컬렉티브 AI 중에 하나예요. 카파 스텔라가 아니고 플래닛은 이제 generalized structure를 만드는 거예요. 일반화되어 있는 앱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만듭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내 앱에서 뭔가를 좀 바꿔서 자기만의 앱을 만들 수 있게끔 내가 스트럭처로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협업을 하는 구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위성 앱 뭐 이렇게 불러도 되고, 셀러라이트 앱 이렇게 불러도 되고, 인스턴스 앱 이렇게 불러도 되는 거예요. 내가 혼자 다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약간 전세처럼 내주는 거예요. 내 건데 약간 월세처럼 주든지 뭐 전세처럼 돈을 안 받아도,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거를 이제 하고, 중앙에서 나는 데이터를 먹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사용을 쓰게끔 하는 그런 구조로 되는 거라서 위성 앱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수학 선생님이 내가 만들었어요. 수학 선생님들이 이렇게 카파 앱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하시면 제가 뭔가를 만들어드려야 되는데, 제가 만든 것에 갇혀가지고 있으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 왜냐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건 저 사람 쓴 거 다 만들어야 돼. 근데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이런 거는 갈아 끼울 수 있게끔 해서 드리면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그럼 선생님이 개별화도 되면서 자기 어떤 소유권도 있는 거고, 자기가 컨트리뷰션 할 수도 있는 거고, 커스터마이징이 되죠. 그 어느 만큼 할 수 있게끔 하는 거는 그 메타 템플릿을 만드는 사람의 의도라든가 뭐 따라 달려요. 그래서 굉장히 일반화되게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리스트릭해, 요것만 바꿔야 돼, 뭐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요 주는 사람의 이슈인데,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의 앱을 쓰는 거예요. 마치 자기 거인 것처럼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효과가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 템플릿 앱도 굉장히 파워풀한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만드는 과정은 뭐냐면, 일단 앱을 만드세요. 만들어요. 일단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그것을 템플릿화 굉장히 시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 뭐 템플릿화 시킨다는 게 뭐야. 그 다음에 그것을 메타 템플릿으로까지 만들어서 이제 배포를 하는 그런 과정까지 가는 겁니다. 뭐가 좋고 어쩌고 저쩌고 다 적어놨으니까 그냥
보시면 되는 거고, 그것을 플래닛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예.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구글 시트를 굉장히 사용하는 건데, 구글 시트에 대한 걸 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일단 이렇게 여기서 설명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 어떻게 하냐면 잘 보세요. 내가 앱을 만들 때 구글의 어느 부분에 구글에서 불러와서 일을 하게끔 앱을 만들어요. 이 속에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핵심 데이터를 필요한 부분을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불러오게끔 구동이 되게끔 만들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GS로 불러다가 내 앱이 구동되게끔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정윤세. 뭐 하다 타이틀, 뭐 디스크립션, 그리팅 전부 다 있는데 그냥 GS에서 쫙 불러다가 구동되게끔 만들 수. 태스크도 마찬가지고 온톨로지도 마찬가지. 그럴 수 있죠. 그러려면 그 GS 아이디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불러오려면 요 GS 아이디가 있어야 되죠. 그치? 그러면 그 GS 아이디에 따라 가지고 이게 일을 한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 잘 생각해봐.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GS 아이디를 바꾸어주면 그 앱이 일을 할까 안 할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얘 앱도 결국은 어떤 특정한 구글 시트 아이디 때문에 일을 하는 거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그 구글 시트 아이디를 오버라이딩 할 수 있게끔 만들면 내 앱을 쓰지만 다른 정보를 불러와서 그 앱이 구동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 오버라이딩이라 그래. 일단 어떤 GS 아이디가 있어야 돼. 근데 내가 그 GS 아이디를 오버라이딩 할 수 있게끔 내가 허락을 해주면 다른 사람이 다른 GS 아이디에서 똑같은 셀에서 불러오면 그럼 이 GS는 누구의 것이야? 네 거라고. 근데 구조가 똑같아. 근데 너의 GS 아이디로 내가 오버라이딩 하면 사실 내 거를 쓰는 거지만 네 정보를 넣어서 쓸 수 있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고. 그 아이디어. 그러면 교수님 내가 이미 GS로 앱 만드는 거 해봤잖아요. 구글 시트로. GS 함수로. 그거를 잘 만들어서 굉장히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부분만 따로 뺀 다음에 그래서 오버라이딩해서 쓰면 내가 예를 들어서 멘탈 헬스 카운슬링 앱을 하나 제대로 만들어서 카운슬러 모든 사람들이 자기 걸로 커스터마이즈 쓸 수 있게끔 만든다고. 그래서 100명, 1000명이든 그 사람들은 앱을 만들 필요가 없어. 잘 만들어진 중앙에서 만들어진 개를 불러다 쓰는 거고 그냥 구글 시트 같은 거 자기 개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쓰는 방법만 알려주면 되는 거야. 근데 구글 시트 아이디는 내가 보호가 되잖아. 구글 시트 아이디만 안 알려주면 지금 어디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 없게끔 내가 100만 명이 쓰게끔 될 수도 있지. 수학 선생님 앱을 만들었어. 근데 수학 선생님이 자기가 조금 커스터마이즈 이건 하고 싶어 하는 걸 허락해주고 구글 시트에서 관리하게 해주면 그냥 도는 거야. 감사를 하나 만들어. 감사 만드는데 문항 뭐 거기 있는 건 네가 알아서 바꿔서 쓰세요. 불러오는 문항. 그럼 감사는 사람들이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프로세스는 문항만 갈아 끼우면 되는 거지. 어댑티브 어세스먼트. 그 아이디어입니다. 파워풀 해요 안 해요? 합니다. 똑같아요. GS 함수 쓸 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만들 때 잘 보세요. 처음에 만들 때 앱에다가 타이틀, 디스크립션 이거를 GS에서 불러오게끔 다 파라미터를 조정을 미리 해놓는 거예요. 요거 다 바꿀 수 있어. 근데 요 셀은 어디에요? 구글 셀에다가 요대로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원래 적혀져 있었죠. 타이틀은 뭐다, 디스크립션은 뭐다, 그리팅은 뭐다, 온톨로지 뭐예요. 원래 적혀져 있었는데 일단 이렇게 적혀지게끔 만든 건 템플릿처럼 만든다는 거예요. 밑에다가 쓰지 말고 변수로 쫙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이미. 그래 놓고 한 셀 한 셀을 GS로 다 불러다 쓰는 거예요.
근데 GS를 불러서 쓸 때 GS 아이디를 위쪽으로 빼세요. GS 아이디 이렇게 위쪽으로 빼라고. 그러면 GS 아이디가 이건 내 거잖아. 선택이 됐는데 그거에 해당하는 걸로 이렇게 불러오게 돼 있다고. GS 함 쓸 때 원래 여기다가 써야 되잖아. 주소를 쓰지 말고 얘마저도 변수화 시켜서 맨 처음에 쓰세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이것을 그냥 템플릿으로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 놓고 뭔 작업을 했냐 하면 내가 GSID를 이 앱에 넘길 때 GSID를 변수를 다른 걸로 줘버리면 카파는 새로운 게 들어왔기 때문에 오버라이딩을 해버려요. 그러면 GSID가 오버라이딩이 되는 거야. GSID를 안 주면 누구께 일을 하는 거예요? 내께 일을 하는 거고. 누군가가 내 앱에다가 GSID를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 갑자기 GSID를 준 그 오너의 스페시피케이션에 따라서 내 앱이 구동되게 된다고. 그렇게 만든 것을 메타 템플릿 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배포할 때 뭘 배포해야 돼? 이 내가 만들었던 이 GSID를 배포하면 되는 거야. 아니 GSID가 혹은 GS 이 파일 있죠. 파일이랑 내 앱이랑 같이 배포라. 소스 코드 배포 안 해도 돼. 네가 요거 바꾸면 내 앱이 바꾸니까 소스 코드는 보지 마. 이것만 바꿔. 그래서 요거 바꿔주는 비디오 같은 거 하나 만들거나 매뉴얼 하나만 만들면 보여주면 됩니다. 여기서 바뀌죠? 그럼 바뀝니다.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요건 누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이게 문항일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걸 바꿀 수도 있고 굉장히 타이틀하고 디스크립션만 바꿀 수 있어. 다른 거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 심지어는 데이터 저장되는 방법도 바꿀 수 있어요. 데이터를 저장되는 방법도 내가 여기서 컨트롤하게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만든 것을 메타 템플릿 앱을 만드는 방법이라 그래요. 그걸 했는데 일단 해봅시다. 그러면 나만의 챗봇 만들기가 1분 안에 끝나야 되는데 여기 있으니까 이거부터 시작을 합시다. 그러면 어디서 시작을 하게 되면 구글 시트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이게 시작이. 다른 사람들은 카파 모른다고 쳐. 내가 다 만들어 놨고. 자, 그러면 처음에 구글 시트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가 이제 내가 만든 구글 시트예요. 그러면 어쩌고 저쩌고 뭐 재화에 뭐 이건 내 거예요. 수준이 거예요. 수진이가 신수준 교수님. 죄송합니다, 신수준 교수님.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칩시다. 그 안에 이제 앱은 만들어놨고, 그죠? 그쵸? 온톨로지 모형도 여기 셋업을 해놨고, 뭐 이런 거 내용 바꿀 거 뭐 정리해가지고 뭐 챗봇 같은 게 물어보면 대답하는 간단한 앱이에요. 그러면 나의 앱은 뭐예요? 미리 디폴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URL이 여기서 있는 아주 간단해요. 그냥 오히려 더 간단하다. GSID 안 줘도 돼. 로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메타 템플릿 앱 그 자체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 거 넣고 하면 뭐 물어봐요. 뭐 이러면 뭐야? 제가 거예요. 뿌잉뿌잉 이게 나와요. 당연히 안에는 안톨로지도 바꾸겠죠, 그죠? 뭐 이렇게는 뭐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앱이 구동이 돼요. 일단 요거 바뀌고 요거 바뀐 거 봤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앱은 간단한 건데 요렇게 시작됩니다. 근데 요 앱은 내 건데 자 이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 앱을 어떻게 쓰냐 하면 쓸 거냐 하면 파일 make a copy.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여기다 어떻게 했냐면요. 수정은 안 돼요. 볼 수만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 수정은 할 수 없어. 근데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드릴게요. 보면서 같이 합시다. 지금
띄워서 보면서 하세요. 들어오세요 빨리. 오, 이거 막 들어오는 거 봐. 악어랑 무슨 엘리게이터랑 뭐 너구리랑 누구야? 뭐 스쿼럴도 들어왔네. 들어왔죠? 그죠?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어떻게 만드는가에 설명 비디오 같은 거 하나 올리면 돼요. 자, 요거가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아이디를 자동적으로 따게 하는 함수 같은 거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이거 1y는 이 스프레드시트의 구글 시트 아이디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건 내 거잖아. 누구 거라고? 내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거 만들 거예요. 자, 파일, make a copy 해서 내 거 해보세요. 그러면 뭐 약간 워닝 들어가는데 들어가 있는 함수는 안전하니까 make a copy 하십시오. 했어요? 그러면 자기 걸로 저장이 돼야 안 돼요? 저장이 돼요.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저장이 됐죠? 구글 시트 아이디어 함수 보세요. 여러분의 유니크한 아이디가 있어요, 없어요? 생겼어요. 그 이제 여러분 거고 그거는 구글 시트는 여러분의 것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쉐어에 가서 카피 링크해서 아니 쉐어에 가가지고 anyone link viewer로 바꿔주십니다. 하셨어요? 쉐어로 가서 공유로 가서 anyone with the link viewer로 바꾸십시오. 바꿨어요? 바꿨죠? 그 다음에 제와의 챗봇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챗봇 뭐 내 거예요 뿌잉뿌잉 다른 것도 바꿀 수 있는데 일단 요것만 바꿔보자고. 바꿔보세요. 요 내용 간단하게 타이틀하고 디스크립션만 바꿔봐. 온톨로지도 바꾸고 다 바꿀 수 있어. 셋업만 잘 해놓으면. 여기 제일 느린 사람이 누구지? 상준쌤을 기준으로 하면 돼. 홍 교수님, 우리 나일 순으로 갑시다. 우리는 느리는 게 타당하니까 우리는 홍 교수님 하셨어요? 여기 이름이랑 타이틀 바꿔보셨어요? 여기만. 처음에 여기 들어와서 make a copy 하시고 그럼 내 걸로 저장이 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들어와서 share 누르고 anyone viewer로 누르십시오. 그럼 뷰어로 바뀌었죠? 하셨어요? 이거 하셨어요? 이거 anyone with the link anyone with the link를 뷰어로. 그 다음에 일단 타이틀하고 디스크립션만 좀 바꿔보십시오. 뭐 다른 걸로. 화면 공유를 해주세요, 교수님. 교수님의 화면을 공유해 주십시오. 교수님 되면 다 됩니다. 네. 제이슨의 챗봇 뭐 이런 거 그럼 제이슨 거예요라고 하셔야죠. 됐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앱 URL이라는 곳 있죠. 예, 거기죠. 그게 이제 교수님의 앱 URL이 된 거예요. 그거를 클릭해 보십시오. 아니 카피 말고 그냥 거기서 클릭하기. 그냥 바로 클릭하시면 돼요. 아니고 밑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돼요. 예, 거기를. 예. 잠깐만요. 좀 기다려 보십시오. 시간이 조금 걸려요. 다시 왼쪽으로 다시 카파 앱으로 오셔가지고 아까 그 스프레드시트로 오셔서요.
스프레드시트로 아까 했던 거 시트 만들었던 거 다시 이 지금 안 잡혀져 있다 그래가지고요. 쉐어 다시 한번 가보세요 교수님. 쉐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쉐어 다시 클릭 N1 리트 부여 돼 있는데 됐네. 딴 하고 다시 클릭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왜 교수님 안 되지? 아니요. 그거 아니고 상관없이 돼야 되는데. 해주쌤, 혹시 성공했어? 체크드 아이디로 안 돼요? 똑같이 저렇게 나와요? 구자철 쌤은? 그거 말고 카파 키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앞에 타이틀하고 그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카파 키가 인밸리드는 본인이 잘못 넣은 거고, 홍 교수님, 홍은민 교수님 바뀌었죠? 김성준 쌤, 그래? 그게 하나만 나와야 되는데 두 개 다 그럴 수도 있나? 이제 바뀌었네.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게 아니라 제이슨이 바뀌고. 진민쌤은? 그래요? 시간이 조금 걸리거나 뭐 캐시의 이슈가 있나 봐요. 자, 사실은 이게 간단한 건데 타이틀하고 디스크립션만 바꿨죠. 사실 다 바뀌어요. 다 개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10분도 필요 없어요. 이러면. 이제 구글 시트로 대부분 다 끝나요.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앱의 배포가 카파에 들어오고 나발이고 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 여기서 이거 바꾸세요. 그러면 이거 바꾸는 교육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바꾸면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들어가서 쓰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게 이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들은 여러분한테 이제 종속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막 쓰면 이제 굉장히 좋죠. 뭐 만들어줬으면 내 거 만드니까 좋다고 10분 만에 좋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지우고 싶으면 지우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누가 쓰고 있는지 확인도 안 돼요. 이러면 내 앱을 도대체 몇 명이 쓰는 건지 어떻게 쓰는 건지 확인도 안 돼요. 그리고 데이터 심지어는 이쪽을 보내는 것도 그 개별화 시켜줄 수 있는데 데이터는 여러분이 드시고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이거 어떻게 쓰는 건지 이렇게 배포하는 용도로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결국에는 내가 앱을 일단 만드세요. 그다음에 뭐예요? 스텔라까지 만드세요. 그다음에 내가 좀 요거는 요만큼 해서 각각을 배포하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배포하시면 됩니다. 플래닛으로. 그럼 모든 스텔라가 플래닛으로 되어 있으면 굉장히 복잡한 군집을 이루게 될 겁니다. 그걸 이제 갤럭시라고 부르는 거고. 본인이 하나 갤럭시 하나 운영을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남들한테 알려주세요. 메타 템플릿을 만들어서 내 앱 이렇게까지는 해놨는데 네가 개별화해서 써. 개별화해서 쓰는 방법은 이거야. 설명해주고 그 사람 그럼 뭐 TU, TR 뭐 계정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뭐 그냥 카파 아이디만 있으면 그냥 쓰는 거예요. 자기 GPT 아이디 뭐 만들. 아니면 내가 다 대줄 것 같으면 그 모든 비용을 다 대줄 것 같으면 자기가 그냥 아이디도 없이 쓰게끔 하든가 그건 알아서 하시고. 그 GS 함수를 만드니까 편하죠.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할게요. 일단 만드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거를 변수를 앞으로 쭉 빼가지고 GS로 불러오게 만드세요. 그 다음에 불러올 때도 어떻게 불러오면 좋아요? 어떻게 불러오면 좋아요? 처음에 맨 위에 뭐 넣어야 된다 그랬어요? GS 부를 때 GS 안에 주소를 아파트로 맨 위로 빼세요. GS ID 아시겠죠? GS ID로 뺀 다음에
그대로 요 구조대로 B1, B2에서 엑셀 스프레드시트,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하나 만드세요.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만들 때 하이퍼링크 걸고는 내가 해놨으니까 요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요대로 하고 그다음에 요 함수는 그냥 제가 쓴 거 그대로 따라하세요. 뭐 이거 구글 시트 아이디 불러오는 함수랑 그거 URL 만들어주는 함수 뭐 이런 거는 했는데 앱 URL 바꾸면 되겠죠. 내 앱의 URL 바꾸고 구글 시트 함수는 자동적으로 잡아주니까 요 링크가 자동적으로 생겨요. 요 두 개만 내가 바꿔주면 요거는 자동적으로 바뀌는 거고 결국 내가 바꿔야 되는 거면 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메타 템플릿 앱 바꾸고 주소 넣고 요거 바꿀 수 있는 거 넣고 그래서 내 앱이 구동되는 순간 남들은 지 걸로 바꿔가지고 여기 클릭하면 돼요. 거기 핵심은 뭐가 있다고요? 요 앞에다가 GSID 넣고 그 GSID로 되어 있는 모든 요소들이 구글 시티에서 오게끔 요것만 하나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앱이 구동이 잘 되고 있으면 뭘 커스터마이즈 하겠다, 어디까지 바꿀 수 있게 하겠다, 다 나의 컨트롤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앱 핀을 하나 주면 누가 여기서 쓰는 것만 컨트롤이 되죠. 앱 핀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카파 키도 뭐 다른 것도 앱 핀도. 앱 핀을 변수로 만드는 방법은 연락하시면 내가 알려드릴게요. 그럼 앱 핀을 내가 주기적으로 바꿔주면 누가 못 쓰게끔 하고 싶으면 앱 핀 자체로 해. 근데 앱 핀이 좀 파워풀하지 않는 게 그 앱 핀이 모든 사람한테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좀 귀찮아요. 그거 알려줘야 되잖아. 모든 사람의 앱 핀 바뀌었다고. 힘드니까 그냥 앱 핀. 사실은 이렇게 되면 누가 쓰는지 몰라요. 도대체 알 수가 없어. 누가 내 걸 쓰는지. 좀 약간 커뮤니티 봉사처럼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도 좀 쓸 수 있게끔 했습니다. 이러고 나눠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10분 안에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러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어렵지만 GS 함수 잘했고 변수 하나만 잘한 걸로 보면서 여기까지 옵니다. 할만해요. 메타라는 개념을 잘 보셔야 돼요. 아, 템플릿 했는데 메타니까 개별화시켜서 굉장히 일반화된 형태로 내가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남이 개별화돼서 쓸 수 있게끔. 그래서 나의 틀에다 붕어빵 찍듯이 찍어서 자기도 자기 거 하면 자기 색깔 입히고 자기 지식 갈아 끼우고 하면 쓸만합니다. 아시겠죠? 메타는 메타 회사 그는 아무 말이나 하는 것 같고 뭐 디지털을 메타라 그러고 메타버스라 그러고 너무너무 싫어요. 제가 그런 아무 말 하는 거를. 메타는 메타피직스에서 왔습니다. 메타피직스에서는 개념인데 그것은 인스턴스를 뛰어넘는 개별자를 뛰어넘는 생성자 보편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메타피직스에서 메타는 뭐 온라인에 가면 다 메타래. 추상적인 거를 이야기하는 거라서 이게 디지털 세상과 아날로그 세상을 구분을 하는 굉장히 추상화되어 있는 일반화되어 있는 생성자를 만드는 거 있죠. 굉장히 힘이 세요. 내가 뭔가를 만들었는데 도구를 만들었어. 근데 내 도구 그대로 쓰는 게 아니야. 자기가 조금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해주게끔 쓰는 그 도구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하고 굉장히 파워풀한 힘입니다. 내가 만들어준 게 도구예요. 근데 뭐라고? 내가 그대로 쓰라는 게 아니라고 뭐라고요? 허락해 주는 거잖아요. 커뮤니티에 굉장히 큰 봉사예요. 야, 네 것도 조금 바꿔서 하는데 내가 힘든 건 내가 좀 해줄게. 근데 이건 할만해. 근데 너의 지식을 또 넣고 쓰는 거니까 훨씬 좋은 거야. 그래서 이게 툴 메이커 교육인데 툴 메이커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인 거예요, 이게. 어떤 잘 만드는 몇 사람이 예를 들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하는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힘이 셉니다. 똑같은 전사라도 이 템플러 있죠. 나이트 템플러는 하나 있으면 유닛이 힘이 세요. 그래서 막 분신도 하고 막 분신사마 막 이런 것도 하고 막 손오공 푸 하면 막 여러 명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약간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개별화돼서 쓸 수 있으니까 잘 해서 잘 쓰십시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스텔라 나름대로 중요하죠. 데이터가 흐르는 것도 중요하죠. 이거는 뭐 협업하는 것도 중요하죠. 이것도 컬렉티브 AI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플래닛도 이렇게 협업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내가 나눠줄 건 나눠주고 받을 거는 받고 공유할 거는 공유하고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내가 실력이 되면 뭐라고요? 스텔라가 플래닛이 되는 갤럭시까지 만들 수 있죠. 각 앱들이 저기 뭐죠? 이렇게 플래닛이 돼서 갤럭시를 이루게끔 하는 그런 과정까지 넘어갈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 실력에 따라 달린 거고 저는 두 가지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